안녕하십니까, 정연아무입니다. 어저께 휴일은 잘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등산하는 것도 참 건강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봄 날씨 공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바람 마음껏 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에게 그 부족한 정자나무의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드디어 7,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방송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별로 구독에 욕심은 내지 않고 했습니다만은 사람인지라 관심이 가고 또 댓글이 올라가면은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용기를 또 힘을 얻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우리 유진 양의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편안해진 모습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자,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는 이제 무반주 노래를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시청자와 팬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한동안 직접 가까이서 이제 화면이지만은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생방송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약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냥 생방송 들으면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진행은 어디 가까운 한적한 곳에서 차 안에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차 안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승민 군 국민의 아들, 동원군은 국민의 손자, 남승민 군은 국민의 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애칭을 붙여줬죠. 그 친구도 남승민 군도 들어왔었고 또 그 유진 양과 그 데스매치를 했던 부산에 사는 성민지 양도 이제 원래 이제 대학교 가죠. 같이 참여를 해서 유진 양에게 축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데스매치 끝나고 참 민지 양에게도 조금 불편한 감정을 표하기도 했는데 막상 모든 그 내용은 제작진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유진 양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참 이 TV조선이라는 그 서혜진이라는 그 본부장을 비롯해서 작가, PD 모든 분들 참 진질머리가 나죠. 하는 행태나 아직까지도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방송에는 제가 그 T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언니 고마워 하고 이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청자 중에서 유진 양에게 이제 취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진 양이 이제 운동도 좋아하지만은 특히 이제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도 쓰려고 하고요. 그러는 보니까 벌써 가사도 몇 편은 써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맞다, 유진 양 참 잘한다. 책을 읽고 가사라 노래하는 사람이 남이 써주는 노래 가사를 들고 그대로만 노래할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참 가수가 자기의 그 감정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사를 쓴다는 얘기, 아직까지 곡은 뭐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가사를 쓴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유진양에게 바라던 바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지난 방송을 우리 영웅님의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노래를 제가 영상을 했는데 시청해 주신 분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 듣는 방법이나 그 노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른도님이 영웅님에게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전해줬죠. 그런 곡 우리 유진양에게도 한번 그런 선물을 하나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봤고, 그래서 이 서른도님은 부인이 가사를 써주고 하는 그 노래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써서 이번에 영웅님한테 줬죠. 그래서 뭐 언젠가 또 우리 유진양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는 어떤 기대감과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사를 쓴다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소속사 문제. 이 소속사 문제는 뭐 가수라면은 연예인이라면은 다 필요로 하고 또 가져야 될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 중이기는 하지만은 노래를 팬분들에게 제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한 분이 질문했는데 관심은 있는 과목이지만은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 해도 전공은 아니고 뭐 그냥 부전공이나 또는 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앞으로 좀 하겠다라던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뭐 유진양이 좋아하는 음식은 중학교 3학년 소녀답게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그럼 대표적인 게 떡볶이 같은 게 있겠죠. 친구들하고 학교 가면서 학교 그 분식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를 걷면서 기분을 참 좋아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노래를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은 좋아하는 가수는 김광석, 또 발라드 가수도 몇 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노래를 어저께 불러준 곡이 바로 김광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명곡이죠. 그 다음에 김용민 가수의 이제야 한다. 여러분, 이제야 한다 이 노래하고 이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 두 곡이 발라드풍의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 김용민 가수가 불렀는 이제야 한다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유진양 그 미투 할 때 그때 받았던 그 유진양의 분실에 잃어버렸다고 양지연 양에게 물었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노래, 가사가 너무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양이 미투에 하면서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자신이 그 1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너무 못 불렀다고 합니다. 유진양이. 그래서 꼭 다음에 부를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잘 불러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유진양이 또 트롯만 잘하는 게 아니고 랩도 잘하고 또 랩 말로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발라드도 잘 부른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목소리만 받쳐주면은 뭐 무슨 노래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목소리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감성 기복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환경 변화나
이 어떤 대화 과정에서 지난번 특히 박선조 같은 인간한테 그런 심사평을 들었을 때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그 자신의 감정이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막 받아칩니다. 그런데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받아치든지 안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속을 새기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대처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머리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싸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어른들도 잘 사용하지 아주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머리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투 때 정말 이 박선조 같은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서. 감성 기복이 심해서 머리로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컨트롤을 할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할 텐데 머리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때 박선조 심사평 듣고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렇게 아마 속마음은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선조는 제가 계속 갈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렇기 위해서는 참 엄청 훈련을 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노래 경연에는 앞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뭐 유튜브 한 방송 잠깐 들어보니까 이 유진양이 며칠 전 서울 간 그 내용을 TV조선과 화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얘기가 말이 될 법한 얘기를 좀 해라.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TV조선이 유진양에게 글을 또 제스처를 보내겠습니까? 보내지도 않죠. 유진양이 또 그 제스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진양은 몰라도 또 부모님은 전혀 아니죠. 유진양이 지난번에 단호하게 경연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 얘기가 또 일종의 TV조선 아직까지는 나중이라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하길래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참 이런 얘기 참 머리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중학교 3학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참 숙녀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 숙녀 같았다가 또 깔깔거리며 웃고 이렇게 할 때는 중학교 3학년 같았다가 참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한 그 시청자가 국민 가수라고 이제 말을 응원을 한다고 국민 가수 전유진양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진양이 깔깔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끝을 낼 텐데 그게 아니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 많이 노력하다는 말은 아직 내가 국민 가수 소리 듣기는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사투리를 왜 어떻게 사투리를 안 쓰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할 때는 가끔 튀어나오는데 평상시에는 뭐 거의 안 쓴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양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경상도 분 같은데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표준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친정이 아마 서울 쪽 위쪽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유진양이 어떻게 그렇게 표준말을 제대로 한마디도 사투리 밖에서는 안 쓰는 거 보고 와, 참 타고났다 타고났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진양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튜버든지 뭐 카페든지 정말 이 카페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추측성 보도는 좀 하지 말아줬으면 참 좋겠다. 아직 어린 소녀인데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취재하고 해가 보도 좀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둬라.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럴 때는 좀 마음대로 놀고 이렇게 해야 또 다음에 노래할 때 그 감정을 그 노래에 담아서 불러줄 수가 있지. 너무 따라 붙지 마라 좀. 너무 또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좀 가수는 연예인은 조금 그래도 신비로움이 좀 있어야 되고 간직할 거는 좀 간직해야 된다. 너무 캐 묻지 마라. 그렇게 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유진양이 그런 거 대답은 아직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유진양도 조금 감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유진양이 서울 가서 녹음을 하고 왔다 그러죠. 요즘 포항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구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가를 유진양이 서울 가서 사시렵니까? 이거를 포항 가서 사시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의 가사를 약간 바꿔서 녹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진양이 사랑하시렵니까 할 때 제가 티저 보시렵니까 한번 개사를 해서 한번 잠깐 불러드렸죠. 이 유진양 노래가 다 그런데 사용할 수가 좋은 노래거든요. 참 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우리 박현우 작곡가님, 박토벤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유진양이 1년 기념하면서 또 시청자와 라이브 방송까지 할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우리 박현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우리 유진양 팬들께서도 유진양을 응원하는 유튜브들도 이 박현우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좀 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악플 며칠 전에 또 악플 다는 인간들이 있었죠. 어떻게 뭐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오만 쓰레기 같은 얘기로 우리 윤영한테 그 악플을 달고 그랬는데 그런 인간 쓰레기 양아치 같은 것들이 어디 15세 16세 소녀한테 와가 할 짓이 없어 그런 댓글이나 달고 이 나라 그 정치인들이 누가 백성들 국민들이 힘들고 할 때 정말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그 아픈 가슴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국민들 그런데 그런 쪽에 가서 좀 댓글이나 달고 하지. 노래를 불렀다 하면 국민들이 가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하는 우리 유진양한테 그런 모진 그런 댓글로 상처를 주게 하고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앞으로는 제발 그 인간답지 못한 짓을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팬카페에도 저도 카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밖으로 정보를 유진양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는 몰라도 밖으로는 유출을 조금 잘 좀 컨트롤해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유진양과 유진양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해주시고 내가 우선이 아니고 유진양과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그 입장만 바꿔놓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조금 그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악플 참 어디에도 가면은 다 이런 악플은 다 있는데 정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글을 다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유진양에게까지 그런 댓글로 힘들게 하는 그 못된 인간들은 정말 지구를 떠나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진양이 이런 내용으로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마지막 팬들한테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렵니까? 하고 유진양이 눈을 감고 잠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컨트롤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시렵니까? 하고 한 1, 2초간 멈춰서 손이 눈 쪽으로 가다가 함하고 기침함하고 다시 사랑하시렵니까? 1주년인데요.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많은 발전을 하겠습니다. 팬분들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잘 할 자신도 있습니다. 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렵니까? 이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주면 1절 부르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유진양이 팬들 앞에 나서서 생방송으로 1시간 반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해준 우리 유진양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제 무럭무럭 피어나갈 우리 유진양, 원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은 우리 유진양은 이 꼭대기 위에서 정말 아름다운 스타의 별이 반짝반짝, 영웅님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우리 유진양의 별도 반짝반짝 빛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구독해 주시고 유진양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